지금 가격대가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아래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선 위로 가도 안 이상하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가 최악은 넘어선 상황이라서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전해서 양수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세게 산다는 의미잖아요. 네, 맞아요. 네,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랜만에 고란 기자님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반갑게 인사를 하기는 좀 상황이 예. 상황이 엄중하죠. 네. 일단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뭐 이러한 외교관들한테 망명해라 니네 한국에 미국에 투항하면 목숨은 살려줄게 뭐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란을 만들어 우리에 협조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고 기자님은 이제 계속 외신도 보시고 금융시장 보시니까 이 전쟁 쉽게 끝나기 어려운 것 같죠. 네. 그걸 블룸버그였나 인상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좀 낙관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4주 안에 끝나고 뭐 4주도 안 걸려서 지금 어쨌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가격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가를 보면은 지금 심각합니다. 25년 1월 이후 WTI의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80를 돌파했어요. 지금 확인하니까 $80 약간 $79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갤런당 $3가 넘어갔다 이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고 우리 고 기자님도 외국에 계셨었으니까 휘발유 넣으러 가면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뭐 바로 욕 나오죠 이제. 오, 뭐 이렇게 되지. 그럼 바로 이제 트럼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 이게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이란이 정말 약간 이제 뒤가 없다라는 정말 임전무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사항전 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까 썸네일에서 등장했던 유조선이 폭발해가지고 어제 유가가 조금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그게 이란의 무인 소형 선박이 가가지고 이제 자폭 테러를 한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 쉽지 않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기름 넣을 때 이 기름값 비싸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그야말로 극에 달하게 되거든요. 뭐 하는 짓이야 이러겠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론조사 트럼프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유가를 밀어올리는 물가를 밀어올리는 이 전쟁을 지속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언사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살짝 뭐 이렇게 이란의 적대적인 쿠르드족을 지원해서 니네들이 가서 좀 싸울래 뭐 이런 태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기 후보인 둘째 아들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자기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아까 이제 잠깐 방송하기 전에 이제 고 기자님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참혹하죠. 저는 이 사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안 줬어요. 이게 뭐냐면 미군이 오폭을 해가지고 학교 여학교 초등학교를 오폭을 했어요. 한 170명 정도의 어린이가. 그런데 이게 무덤 파는 거거든요. 이걸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는 너무 마음에 안 좋더라고.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도대체? 어른들이 싸우는데 옆에 있던 애들이 지금 막 떼죽음을 당한 거여갖고. 근데 이제 여하튼 이제 이란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미국도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어떻게 보면 나 트럼프야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 왜 항복 안 해? 뭐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 보여. 근데 맞아요. 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좀 저는 이제 이란 국민들도 이제 피라를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걸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이런 전쟁 같은 게 날 때는 이거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뉴스를 보면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 내가 그 자산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유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이 있으면 금덩어리를 들고 있으면 내가 그 금덩어리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금 같은 경우에는 휴대, 보관, 운반 이거 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금덩어리 들고 있으면 아주 강도의 표적이 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다 나의 온전한 소유권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빼서 내가 셀프 커스터디를 할 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이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은행 계좌 속의 잔고는 사실 은행이 폐쇄가 되면 그거는 내 게 아닌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거기다 많아도. 적어놔야지. 나 오늘 날짜로 내 은행에 얼마 있음. 이렇게.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휴대와 운반, 보관 그 모든 것이 편리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그야말로 약간 존재 가치를 지금 이제 입증한 게 바로 저 이란 시민들 생존 투자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직전에 그 유조선 공격한 얘기 하셨는데, 이 드론이 이제 전장에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드론 한 대가 만 불, 2만 불 정도 하고, 네. 그 드론을 때려 맞추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몇백만 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200만 불. 그러니까 2만 달러하고 200만 불이 부딪혀서 이걸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소모전이에요. 이스라엘이나 미군 기지들은 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쓰고 이번에는 독특하게 이란이 자기 형제 국가들이라고 하는 아랍 국가들도 막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전쟁은 저런 드론을 막기 위한 어떤 진짜 무슨 돔 같은 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냥 제가 전혀 군사 이런 관련한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언 돔이라고 할 때 저는 진짜 영화에서 보니까 돔이 이렇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들어올 때 이게 막는 이런 맞아요, 돔, 맞아요. 진짜 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미사일로 해서 그 오는 걸 이제 요격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 요격한다라는 게 정말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나온.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영화인데 어디 이제 동북아의 어떤 나라가 미국으로 핵미사일을 쏴요. 그러면은 그걸 알래스카에서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을 쏘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그 미사일이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그 일대에 떨어지기 전까지 1시간 정도 맞아요. 거리를 막 이렇게 옴니버스처럼 만든 영화가 있는데 저 그 영화 봤거든요. 굉장히 밀도 있더라고요. 진짜 리얼하더라고. 정말 그 손에 땀을 쥔다는 표현이 정말 많은. 그래서 저는 다이너마이트 맞을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 있고요. 근데 결말이 너무 약간 결말이 열린 건 말이죠. 끔찍했어요. 예. 터진 거잖아요. 예.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는 이제 이제 상상해 보면 터진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해필이면 또 그게 그 미사일을 쏜 게 동북아의 어떤 나라야. 동북아의 어떤 나라는 저 위밖에 없잖아. 그래서 약간 한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쏘는 거는 바늘을 때리는 거랑 같은 거야?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제 국방부 장관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돈을 얼마를 썼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춰! 라고 했더니 그 밑에 있는 보좌관이 바늘을 맞추는 격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전의 경우에는 사실 이 방어하는 쪽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공격하는 쪽은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강대국이 아무리 여러 가지 물자도 많고 군사력도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대. 쉽게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게 조금 현대전의 약간 그런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막 저렇게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게 기회는 찬스야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주 중에서도 크게 움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AI 같은 게 그 공격에 쓰였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관심거리인데 하여튼 빨리 끝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빨리 끝나는데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이란 국민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사들이고 있는지 이런 걸 정리한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이 일단 7만 달러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기회를 봐서 어떻게 좀 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빨리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 경제학자들 한 팔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이런 사람 누구였더라? 예. 네, 아무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들이 설명할 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떨어진다 한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더 편하겠지만 지금 가격대가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아래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 수준이거든요. 우선 위로 가도 안 이상하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위로 가도 안 지금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가 최악은 넘어선 상황이라서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전해서 오. 양수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세게 산다는 의미잖아요. 네, 맞아요. 주식 쪽에서 나오는 격언인데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위를 뚜껑을 뚫어내려고 이렇게 툭툭 건드리다가 그게 안 뚫리면은 이렇게 힘이 약해져갖고 후룩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상단을 두들기다가 안 되면 더 나빠진다. 이래서 이제 하단이 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걱정인데 그래도 여하튼 이런 전쟁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7만을 지켜내 어쨌든 빨리 회복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월가 일각에서도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뭐 주식 얘기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주식을 바이더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낸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거를 그대로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갖고 와서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비트코인을 바이더딥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노리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물론 12만 달러 생각하면 지금 딥이 맞지만 그지. 그때 6만 달러 갔다 온 거 생각하면 지금 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바이더 딥이 주식시장에서 맞는데 지금 코인시장에서 과연 딥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점 생각하면 어쨌든 많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재미없는 답변이에요. 이건 마치 이제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인데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기엔 나쁘지 않지 않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제 우리 고 기자님이랑 방송 전에 얘기하면서 그런 거 솔직히 고백을 했는데 저도 분할 매수 이거를 원리적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인간인지라 막 가격이 내려가면 레버리지 써갖고 한번 질러?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DAT 하라고 하는데 야 그거에서 어떻게 감질나게 하냐. 뭐 내려갔을 티끌모아 티끌이다 뭐 이렇게 하죠. 이제 말로는 티끌모아 태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지르고 싶고 분할 매수하는 DCA가 이게 실천옮기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업비트에도 보면 기계적으로 해준 서비스가 있거든요. 내가 나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맞아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면 안 돼. 섣불리 매도하면 섣불리 사도 안 되지만 섣불리 매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적립식 투자라고 했더니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안 사요. 그러다 가격이 오르면 포모 때문에 사. 그러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면 안 사. 가격이 오르면 사. 적립식을 하라고 했더니 고점 매수를 하는 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네. 기계적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넌들 나를 믿겠느냐 뭐 이런 뭐가 되는 건데 그래도 그 원칙을 최대한 지키시려고 하고 저도 어쨌든 분할 매수 그다음에 이렇게 섣불리 매도하지 않으려고 저도 굉장히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만 지켜주시면 그래도 이 험난한 시절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좀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 소위 말하는 저항선을 뚫고 좀 올라간 상태가 돼 있길 바라봅니다. 네, 74 이상만 어떻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 또 고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아주 험난한 시절이지만 식사 든든히 하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은 또 차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고요. 네, 고란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